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6시 1월 26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오늘 새벽 4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 연설이 있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32.9K 32,950달러를 이제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상승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 그 상승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추가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이 상승을 하고 나서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치게 되면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구간에서는 하락하고 나서 사선으로 내려 빼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요 하락할 때도 이렇게 하락, 2차 하락이 나오듯이 상승할 때도 상승, 2차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패턴이고, 요번에 상승을 주게 되면은 잘하면은 이제 4만 달러 비트코인 40K를 찍고 좀 조정을 받던지 아니면 좀 시원하게 뚫어주는 움직임도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일봉상으로도 이제 4일 연속으로 양봉을 띄우면서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 한 가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뭐냐면 15분 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올려치고 나서 조금 횡보하다가 여기서 올려치다가 원래 같았으면 최근에 이제 하락 패턴으로 봤을 때 올려치고 내리는 그림이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서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척하면서 롱을 꼬셔놓고 숏으로 내려봤고,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이제 원래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게 안 나오고 여기서 올라가려다 내리박았어요. 내리박았는데 스톱을 시켜놨죠.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기 거래량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봉의 길이는 위아래로 짧은데 위아래로 흔들었던 부분이 상당히 짧았는데 거래량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원래는 내리꽂으려고 했는데 밑에서 말아 올린 그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쭉 말아 올릴 때 거래량이 터지고 아래로 내리꽂으려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여기 고점을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고점을 뚫어주고 있죠. 여기 고점을 여기서 뚫어주고 여기 고점을 또 여기서 뚫어놨어요. 그럼 다음 파동 때 여기 고점까지도 뚫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계속 고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다. 비트코인이 전형적인 상승으로 가는 이제 무빙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이 비트코인의 어떤 찐바닥을 그렸을 때 나오는 모습과 상당히 이제 유사하고, 요 부분이죠. 요 부분과 지금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런 상승을 준 다음에 한번 떨굽니다. 여기서 누구나 상승을 보고 누구나 롱을 보고 또 롱 레버리지를 잡고 쭉 들어오면은 그걸 또 청산시키는 하락 무빙이 쭉 나오고, 이때도 쭉 나왔죠. 그리고 다시 올리고 또 조정 주고 또 조정 주고 지지부진하다가 상승 요런 패턴으로 갈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5월달에 큰 하락이 있고 나서의 횡보 바닥을 찍었을 때의 그림과 지금 굉장히 유사하죠. 그 다음에 나올 움직임도 우리가 이 부분과 좀 비슷한 부분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그 이후에 강하게 여기를 뚫어줬을 때 이제 찐 상승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느 부분을 뚫어줘야 되냐? 1차적으로 여기죠. 요 라인이 여기서 지지받고 올린 자리고 여기서도 지지받고 올린 자리입니다. 39K죠. 얘가 39K를, 그러니까 여기서 39를 보고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항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 이제 이 선에 대한 저항은 한번 지금 뚫어낸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지금 37K 위로는 안착을 해주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저항 때는 이제 39K 정도로 이제 봐야 되죠. 여기서 이제 39를 찍고 올린 자리니까 요 자리인데, 39 라인을 맞고 한번 크게 숏 무빙을 주면서 롱을 청산시키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꾸물꾸물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한 요 정도 예상을 지금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원웨이로 이렇게 가는 건 없죠, 여러분들. 올라갈 때도 저항 구간 이제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매물을 한 방에 뚫는 그런 재료들도 뭐 물론 당연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재결제라든지 그런 이슈가 터지면 한 방에 올려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모양새는 굉장히 좀 나름 괜찮고, 지금 그 미국 선물도 지금 보시면은 US 테크 100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1.5%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흐름대로 이따 11시 반에 미장이 열리게 되면은 상승 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은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서 끝났습니다. 이 나스닥이 어제
2.2%가 빠졌어요. 엄청 빠진 거거든요. 근데 비트는 안 빠지고 올랐어요. 일봉상으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물론 지금은 나스닥 선물도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비트도 올라가는 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나스닥 이제 본장 열렸을 때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나스닥이 올라가면 비트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파월 의장이 이제 새벽 4시에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 시기랑 그러니까 언제 금리를 올릴 거냐랑 몇 프로 올릴 거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3월 이후에 올린다. 갑자기 막 이제 지금 뭐 2월 달부터 올릴 거야, 이게 아니라 3월까지 테이퍼링을 좀 끝내놓고 그 이후에 0.25%라든지 그 정도 상승폭, 시장 예상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만 나와줘도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조금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22년이 이제 출발한 시점에서 앞으로 22년 동안 금리를 몇 번을 올릴 거냐, 3번을 올릴 거냐, 4번을 올릴 거냐. 4번 이상 되면 이거 좀 위험합니다. 막 5번, 6번 올릴 거야, 요런 얘기 하면은 좀 안 좋고, 아시겠지만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금 초비상이지 않습니까? 한국 지금 몇 명 걸렸습니까? 1일 확진자 13,000명이죠. 13,000명. 이거 뭐 거리두기 한다고 해도 전혀 효과가 없고 더 걸립니다. 더 걸려. 가요계 활동 중단 속출하고 있고, 경제 활동 충격이 금융위기보다 크다. 지금 비상사태다. 뭐 뮤지컬 공연 같은 거 전부 다 취소되고, 지금 동네 병원에서도 이제 검사를 하겠다. PCR은 고위험군만 진행하고, 검사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너도 나도 막 검사 받으러 오니까 일손이 부족한 거죠. 지금 13,000명씩 터지고 있으니까 지금 초비상 사태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도 주변에 지금 이제 코비드 이거 걸렸다가 다 나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신다든지 아니면 좀 지병이 있다든지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한 40, 50대 이하 좀 건강한 분들은 그냥 독감 수준입니다. 독감 수준. 아파요. 굉장히 아프고 근육통과 고열에 하루 이틀 정도 굉장히 시달릴 수 있고, 빨리 초기에, 그러니까 감기약 있죠. 기관지 감기약, 독감 감기약, 요런 거를 초기에 몸이 좀 이상하고 양성 판정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약을 때려 넣으면서 해열제 먹으면서 열을 일단 내리고 초기 진압을 하면은 일주일이 뭡니까? 한 3, 4일 만에 낫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 주변에도 지금 많이 걸렸다가 다 나았어요. 그리고 후각이 마비돼서 미각을 상실을 하는데 그것도 거의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3,000명이를 어떻게 이제 지구 종말인가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독감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런 식으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경제적 손실과 기업 활동이라든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타격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죽어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고, 한국도 이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시면은 상황이 뭐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계속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고, 백신마저도 막 돌파 감염 막 그냥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생성된 이 오미크론이 뭐 치명적이긴 덜 하지만 전염력 자체가 세기 때문에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파월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강경한 매파적인 발언은 나오기 힘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저번에도 분명히 파월이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나스닥과 비트코인 반등이 나왔던 거를 우린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도 계속 우크라이나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지금 왜 자꾸 쑤시냐면은 바로 이 나토 때문입니다. 나토가 뭐냐면은,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해가지고 1949년에 창설된 북미랑 유럽의 군사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 아메리카, 미국 쪽이나 캐나다를 건드리면은 이거는 우리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강력 응징 대처하겠다라는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그냥 유럽이랑 미국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연합이 된 겁니다. 군사 연합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계속적으로 소련과 미국과의 신경전, 여러 가지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소련 얘네들이 계속 핵 개발도 하고 있고, 얘네는 걸핏하면 또 전쟁 일으킬 것 같아 하면서 이거 좀 안 되겠어 하면서 미국이랑 유럽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의 거대한 군사 연합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립국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뭐 요렇게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중립국들이 하나둘씩 나토에 가입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US랑 캐나다 당연히 나토고,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 뭐 스페인, 뭐 독일 해가지고 체코, 이탈리아 전부 다 나토인데, 여기가 러시아인데 여기에 붙어있던 애들도 원래는 중립국들이 많았어요. 이 러시아 근처에. 근데 얘네들도 러시아에 붙기보다는 러시아 너무 무섭고 막 푸틴 막 걸핏하면 막 정적 막 제거하고 공포 정치 하는데 이쪽에 붙지 말고 좀 평화로운 유럽 쪽에 붙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둘씩 계속 나토로 넘어옵니다. 99년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싹 다 넘어오요.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도 자꾸 이제 이쪽으로 붙고 싶으니까, 러시아는 싫고 나토 쪽으로 나도 자꾸 붙고 싶으니까 러시아가 빡이 치는 겁니다. 요 근처에 있는 애들이 자꾸 이쪽으로 갖다 붙으니까 빡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밀어버리러 들어간다. 더는 못 참겠다. 왜 자꾸 나토의 힘을 늘리냐. 나토의 힘이 강해지지 않냐. 미국이나 유럽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꾸 입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공산주의 친구들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면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 국가에서 얘네들은 왕, 거의 신급의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가 짱이고 우리가 세계 최강이다. 이런 거를 기반으로 공포 정치를 하는 애들인데, 국제적인 입지가 얘네들이 러시아가 줄어들게 되면은 민심을 하나로 엮는 데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이 민심의 분노를 외부의 적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북한도 계속 미사일 쏘고 전쟁 위기를 만들고 이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게 바로 공산주의 애들이 하는 이제 공포정치의 일환인데, 지금 그거 하는 거죠. 러시아도 자꾸 나토의 힘이 강해지고 자기들 입지가 짜게 되니까 우크라이나를 계속 침범하려고 하고 전쟁 위협을 만들고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먹어야 된다 하면서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이런 일촉즉발의 지금 전쟁 상황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파월이 공격적인 발언을 과연 할 수가 있냐,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이미 차트에 반영이 돼서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가죠. 비트코인 지금 지금 38K 지금 뚜루루 가나요? 37.99K까지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제가 어제 영상 마지막에서도 내일은 비트코인 이제 39,000달러에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38,000이라도 좀 뚫어주면은, 이따가 나스닥 분위기 좋으면은 오늘 40K까지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지금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자, 그래서 비트가 이렇게 잘 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알트코인 보시게 되면은, 알트코인도 업비트 간만에 지금 약간 불장 비스무리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게, 자, 웨이브 같은, 야, 이 주봉 보십시오.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웨이브는 시총이 아직 1조짜리인데 여기서 좀 상승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쿼크케인, 캐리 프로토콜, 하이브 요런 이제 좀 잡코인들, 썬더코어 요런 이제 메인프레임 잡코인들이 오늘 좀 펌핑이 나오고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메인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차트를 좀 크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구간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역대 최저점까지. 그러니까 물론 대규모 펌핑이 있었던 이 구간만큼의 저점은 아니지만, 여기서 크게 상승 주고 완전히 바닥 찍고 한번 상승을 줬던 이제 저점까지는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냐면, 뭐 똑같이 한번 주고 쌍바닥 찍고 본상승, 여기서도 한번 올려주고 좀 내려왔다가 본상승이 나오는 그림을 이제 알트코인들이 앞으로 이제 요런 식의 그림을 좀 그려나갈 수 있을 거다, 요렇게 좀 예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간만에 자코인들 좀 잘 올라가고 있고, 보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요 며칠 계속적으로 이제 안 떨어지는 거 보고 뭔가 있을 것 같다. 어제도 2.0 이제 리브랜드 소식을 말씀드렸고, 지금 스토리지나 상위권으로 상승 주는 애들이 어쨌거나 비트가 올라갔는데 따라서 올라가려는 이 상승 펌핑력이 그나마 있는 애들입니다. 이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엔진코인,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보라, 약간 이제 준 메이저 애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엔진코인도 지금 주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양봉 띄우고 이제 올려주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거 이제 바닥 확인이 됐고 이제 한번 상승을 줄 건데, 상승이 그럼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나올 거냐, 아니면 가다 한번 죽이고 갈 거냐, 요런 기로에 와 있는데, 보통 한 번은 죽이고 갑니다. 여기서도 한번 죽이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이제 파월 의장 연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이제 오늘 새벽 4시에 이제 그 움직임이 결정 나는 거죠. 근데 막상 좋은 얘기를 해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쳐올린 구간이 좀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토 한번 하고 이렇게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11시 반 나스닥 개장 시간과 또 새벽 4시 이렇게 했을 때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건지를 보고 꺾여도 됩니다. 이 정도로 올려놨으면은 사실상 좀 꺾여도 많이 꺾여야 여기 35K거든요. 진짜 많이 꺾여야 여기 오면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어차피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나스닥 상황을 봤을 때 여기서 파월 의장이 좀 좋은 소리를 해준다면 충분히 나스닥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까지 지금 이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나스닥도 거의 고점 대비 19%가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19% 거의 20%가 빠진 상황에서 이제는 나스닥도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막판에 꼬꾸라졌습니다. 이건 지금 외국인들이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많이 빼가고 있어요. 그래서 IMF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게 되면 신흥국 경제 회복에 충격을 주게 된다. 당장 한국만 봐도 지금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옐런 같은 경우에도 미국 재무부 장관인데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지금 괜찮다. 기업이나 가게들도 재정 상태가 좀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급격하게 그렇게 금리 안 올려도 된다.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지금 아직 경제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은 인플레이션 상승 걱정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금리를 너네 그렇게 올리면 치명적이다. IMF, 유럽 중앙은행 총재, 미 재무부 장관이 지금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는 금리 조금 천천히 올려도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각국의 정상급 금융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파월이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파월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이냐,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지만 일단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간만에 이제 불장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알트코인 세력들도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려놓게 되면은 빠져도 충격에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디센트럴랜드가 이 정도 올려놓고 좀 빠져도 여기 그 다음에 또 찔끔찔끔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알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장 분위기를 내면서 빨간불 양봉을 띄우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의미의 매수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얘네들이 이렇게 매수를 할 이유가 없죠.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고 비트코인 20K 갈 것 같고 하면 여기서 과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자리는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나 다 똑같습니다. 이전에 지지받고 올린 자리를 깨버렸어요. 극도의 공포감을 주고 여기 자리를 깨게 되면은 패닉셀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패닉셀한 물량, 개미들 손절 물량을 받고 올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이라는 거죠. 물론 털리신 분들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뼈 아플 수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32.9까지 이렇게 낙차를 줄 때 여기서 안 털리신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봐도 뭐 선물 뭐 레버리지 잡고 하는 유튜버들 막 3억 청산당하고 2억 청산당하고 막 1억 청산당하고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날고 긴다 하는 유튜버들도 막 수익권 엄청 보다가 여 구간에서는 다 털려나갔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털릴 만큼 다 털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올려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미를 다 털어내줘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추세 반전으로 봐도 되겠다는 거죠. 방향성 자체를. 자,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신호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일단 나스닥 시장 상황 보시면 나스닥이 지금 이제 계속 야금야금 이제 또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일단 본장이 열리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스닥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 마감을 이렇게 음봉으로 때리면서 2%가 빠졌는데도 비트는 올랐다는 게 굉장히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나스닥이 떨어지는데 비트는 안 떨어져. 근데 나스닥이 조금만 올라도 비트는 막 위로 막 5% 10%씩 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제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러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화폐를 어디 갖다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뭐로 바꿔야 됩니까? 금으로 바꿉니까? 금으로 바꿔서 도망가나? 금 개수는 다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그 무거운 거를 들고 도망가다가 금에 깔려 죽는 수도 있습니다. 피난길에. 근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사놓게 되면은
어디 가서도 빼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가진 엄청난 장점이 다시 대두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 전쟁 상황이 발발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 있는가? 내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극도의 공포감에서 우크라이나의 화폐를 더 이상 앞으로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극도의 공포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엘살바도르 화폐는 종이장만도 못하죠.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발발되는 순간에도 비트가 위로 쐈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우크라이나의 뭐 부자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좀 세력들 개입을 했을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일부러 전쟁 위기 만들어 놓고 러시아가 밑에서 매수 긁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비트코인이 가진 독특한 특성들, 그게 빛을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서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나스닥은 빠지는데 비트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자, 그리고 머스크 트위터를 좀 한번 볼 건데, 머스크가 어제 트위터에서 요렇게 맥도날드가 도지코인을 수용을 하면 내가 TV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코인이 어제 반짝 상승을 했었는데, 저는 어제 요 트위터를 보면서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이거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돈 들여서 막 CF 스타나 뭐 스포츠 스타 기용해서 우리가 막 TV 광고도 찍고 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 1위 부자이자 인플루언서인 일론 머스크가 공짜로 맥도날드 CF 스타 그 CF 모델이 돼주겠다라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엄청난 마케팅 홍보 수단과 도지 홀더 등 전부 맥도날드로 달려와서 햄버거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발로 차버리더라고요. 테슬라가 요런 그리미스 코인을 니네가 수용하면 그때 우리도 도지코인을 수용하겠다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 이런 코인을 도지코인에게 비교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리니스라는 거는 얘는 이제 맥도날드 캐릭터거든요. 자, 뭐 요런 이런 보라색 무슨 덩어리 같은 캐릭터인데 너무 대충 만들었죠. 지금 캐릭터를 타노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지금 도지코인이랑 과연 비교를 할 수 있나? 맥도날드 좀 정신 나간 소리를 좀 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가 광고 해준다는데도 이거를 발로 차버렸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조금 맥도날드에서 어느 정도 도지코인을 수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요 트위터를 보면서 좀 그런 기대감은 사그러들었습니다. 테슬라가 이걸 절대 수용할 리가 없죠 지금. 그래서 어제 도지코인이 여기서 이제 쭉 올리면서 순간적으로 185원까지 찍고 좀 내려왔는데, 그래도 비트가 계속 올라가니까 도지코인도 지금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일단은 머스크도 트위터에서 이제 사이버 트럭을 프로토타입을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운전을 해봤는데 기가 막히다. 지금 사이버 트럭이 어떤 거냐면 요 트럭입니다. 트럭. 테슬라가 지금 야심차게 만들어내고 있는 사이버 트럭. 근데 이거 모서리가 굉장히 각지고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각이 져 있어서 교통사고 잘못 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멋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스테인리스 스틸 냉장고 아니냐, 이건 냉장고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트럭입니다. 우주선에 쓰이는 초고경도 냉간 아비언 스테인리스 스틸을 적용해서 방탄 성능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도지코인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머스크가 가끔가다 한마디씩 던져주는 걸로 인해서 펌핑이 나오기 때문에 도지코인도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더 들고 가볼만 하다. 앞으로 또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고, 어차피 도지코인도 지금 충분히 이제 저점에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호재가 터져준다면은 저는 이제 도지코인은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상당히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 파워 레저의 차트를 이렇게 보면 파워 레저도 아직 한 방이 더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올려치고 내리고 올려치고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패턴상으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파워레저는 제가 이때 400원 때도 추천드려가지고 뭐 1200원까지 슈팅이 나왔었지만, 그 이후로도 좀 계속 상승 주고 상승 주는 게 이렇게 자꾸 흔들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고점 1000원을 뚫는 순간 2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승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파워레저는. 그래서 요 구간도 파워레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라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지금 뭐 니어 프로토콜, 폴리곤 이런 코인들도 이제 전부 다 바닥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비트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주중에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해서 비트코인하고
나스닥이 좋은 움직임으로 끝마쳐 주면은 주말에 알트코인들이 이런 식으로 펌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잡코인들, 시총 낮은 코인들, 이제 뭐 준메이저 코인들, 요런 코인들도 주말 펌핑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요일까지 움직임을 보고 비트가 좋게 끝났다. 40K 언저리 부근에서 잘 마감을 해줬다. 최소 39K 위에서 이렇게 쭉 마감을 해줬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위치를 지켜주기만 해도 주말에 알트코인들이 오늘과 같이 뭐 웨이브라든지 이렇게 크게 쏘는 코인들이 나오면서 주말에 단타 칠 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빨리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순환 펌핑이 나올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서 포기하지만 않고 이 비트코인이 가진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가진 힘, 희소성, 그리고 미래 가치, 그리고 달러의 화폐 가치의 하락, 원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봤을 때 여전히 비트코인이 가진 힘은 살아있다. 그게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러분께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 왔다, 내려왔다, 니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과연 너는 매수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비트 8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딱 2달 만에 반토막 내버릴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놈이다. 네가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털려나간 사람, 여기서 털려나간 사람, 여기서 털린 사람, 여기서 털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주순 사람, 여기서 주순 사람, 여기서 주순 사람, 여기서 주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순 사람들은 머스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 캐시우드, 이런 거대 기관들, 전 세계 1위 부자, 이런 거대 기관들은 평단가가 여기고 여전히 들고 있고, 나는 팔 생각이 없고,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가진 특성상 가격은 무한대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의 시대가 왔고, 웹 3.0, 메타버스, 모든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향해 가고 모든 기업들이 NFT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있고. 그러면은 비트코인 지금 가격대, 이 37K, 지금 37.6K인데 이런 37,000달러라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박앤세일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담아놔야 이런 상승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갔다가 한번 꺾이고 가다 꺾이고, 이런 수많은 파도가 같은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겠지만, 결국에 비트코인은 일단은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트가 가면 다른 알트들도 다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이 전쟁 사태를 보면서 저는 더 실감을 했어요. 과연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 저렇게 전쟁 나면 부동산도 필요가 없어요. 다 러시아가 다 뺏어가니까. 우크라이나 화폐 그거는 뭐 쓸 수 있나,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럼 결국에는 금이거든요. 금,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거는 다른 나라 가도 되팔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들고 피난을 과연 갈 수가 있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전자 지갑에 그냥 비트코인으로 막 1억, 2억 부자들 막 10억, 20억씩 넣어놓고 그냥 국경 넘어가가지고 환전하는 거죠. 그걸로 생활하던지. 그런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경계가 없는 무한한 가능성과 가상화폐라는 특징이 가진 실제적인 물질적인 어떤 존재가 없어도 화폐로서의 성능을 하고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금과 같은 가치의 수단으로, 그리고 들고 있으면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희소성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냥 사면 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빼는 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까지 올려놨으면 뭐 이 정도는 빠질 수는 있죠. 뭐 이 정도 빠질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새벽 4시 파월 의장 연준 연설, 그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여기서는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00만 달러. 지금 3만 7천 달러인데 100만 달러. 그러면 2030년에 비트코인은 12억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나에 이제 4천만 원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12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8년 뒤죠, 8년 뒤. 비트코인 시총은 여전히 전 세계 자산의 일부다.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게 되고 기관들의 비트 보유량이 늘리면서 점차 규모가 커질 것이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비트코인 총 전송량은 전년 대비 463%, 거의 5배가 증가했다는 거죠. 결제 처리량은 비자를 웃돌았다. 그리고 일전에 캐시우드는 2026년까지는 56만 달러로 상승할 것이다. 한 6억 정도죠. 자, 그래서 이런 예측은 이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의견과도 같은 의견이죠.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리고 상위 1000개 이더리움 고래 지갑을 살펴봤더니 24시간 동안 이더리움이랑 매틱, 폴리곤을 순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폴리곤, 디센트럴랜드, 베이직 어텐션 토큰, 체인링크 요렇게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폴리곤, 디센, 베이직, 체인링크 전부 다 이거 좀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있는 코인들이거든요. 잡코인이 아니라. 자, 그래서 폴리곤 차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뭐 지금은 어떤 알트코인 차트를 봐도 이제 바닥 찍고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폴리곤도 이 아랫단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제 디센트럴랜드도 잘 올라가고 있죠.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3.0의 대장주죠,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그 다음에 이제 체인링크도 이때 저점까지 다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조금 나오려고 하는데, 체인링크는 조금 올라가는 각도가 지금 좀 약하죠. 물론 이런 코인들은, 글로벌 코인들은 이제 해외 차트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만은, 저는 이 폴리곤이나 체인링크, 뭐 디센트럴랜드, 베이직 어텐션 이런 코인들은 그냥 무조건 가격대는 회복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도 이제 1.10 버전을 출시해서 기능을 하나 추가를 했죠. 멀티체인 노드를 이런 이제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에서도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93,000개 이상을 좀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독일 유대계 혈통의 국제적 금융 재정 가문입니다.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19세기 이후로 가장 부유한 가문 중에 하나로 올라섰고, 국제금융, 주식, 광업, 에너지 사업, 비영리 사업까지 장악하면서 범위를 계속 넓혀가는 기업인데, 이제 얘네들이 비트코인 트러스트, 결과적으로 이 비트코인까지 엄청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폴리곤도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글로벌 게임 책임자 폴리곤 스튜디오 CEO로 합류를 했다. 그래서 유튜브 쪽에 글로벌 게임 책임자 라이언 와트가 폴리곤으로 와서 게임, 엔터테인먼트, 패션, 스포츠 등 다양한 부문을 다룰 예정이다. 마케팅을 통해서 개발자 생태계를 성장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곤 기반으로 게임, 엔터, 스포츠 이쪽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라는 거죠. 유튜브에서 글로벌 게임 책임자 정도 한 사람이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폴리곤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FTX CEO인 샘 뱅크만 프라이드도 솔라나는 네트워크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체인에 비해서 성능은 뛰어나다. 요렇게 또 솔라나를 커버를 쳐줬습니다. 샘 뱅크만이. 솔라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비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 반등의 세기가 아직 비트코인을 상회하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하게 움직여 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충분히 일봉상으로 이제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뭐 사실 지금은 알트코인들 차트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빨리 좀 이제 조금 더 희망차게 좀 미래를 보여준다라든지 대형 호재가 터져준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도 어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호재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도 뭐 뚜렷한 호재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2월 달에 암호화폐 관련 전략을 발표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미국 하원에서도 2월 8일 화요일인데 요때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거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또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올 얘기들도 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잭 도시가 트위터에 개인 암호화폐 채굴 장비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이 장비를 우리가 사놓게 되면은 이제 집에서도 비트코인 채굴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대중에게 보급화 시키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비트코인 채굴이나 뭐 다른 알트코인 채굴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의 사람들이 시장 참여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를 그만큼 더 끌어올리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좀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도 카드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금과 같은 자산 클래스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뭐 이런 방식을 좀 모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카드를 써서 포인트가 쌓인 거를 코인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코인을 안 하던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그냥 코인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코인의 시세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코인 투자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좀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CEO 같은 경우에도 이 하락장이 왔지만 좀 진정제를 먹고 버텨라. 암호화폐에 대한 걱정을 그만해라. 비트, 이더리움 이런 화폐를 오래 보유해라.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비트코인이 현재 미국 달러와 비교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묻기보다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테슬라도 도지코인으로 액세서리 구매를 허용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뉴욕에 있는 주얼리 브랜드 슈퍼 주얼리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얘네도 암호화폐를 결제 옵션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페이랑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도지코인, 시바이누,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의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추가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코인러들이 또 여기 가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마케팅적인 수단으로서 좀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지금 기업들도 코인러들을 이제 무시를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코인러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코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블룸버그 출신의 그 애널리스트 마이크 맥글론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은 헛소리들에 맞서서 빛날 것이다. 비트코인은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로 인해서 22년 초강세장에 진입하고 5만에서 10만 달러가 거래될 것이다. 도지코인이 디자인 측면에서 탁월하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우세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5만에서 10만 달러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인터넷 은행 겸 최대 온라인 증권사 찰스 슈왑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찰스 슈왑 CEO도 규제 여건이 된다면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밝힌 적이 있죠. 온라인 최대 증권사, 미국 온라인 최대 증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당한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1월 28일에 여기 보시면 옵션 만기일이 또 도래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옵션 만기일에 21일은 물론 좀 빗나가긴 했지만, 그 전에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 만기 맥스 페인 프라이스에 근접하면서 종가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지금 42K 42,000달러가 맥스 페인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종가 마감을 해야 위든 아래든 손실이 최대치가 되는 뭐 그런 구간이다라 해서 맥스페인 구간이라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 수렴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2K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37K인데 1월 28일까지 금요일인데 지금 딱 이틀 남았는데, 그때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 42K 부근에서 끝날 확률도 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찍으면 물론 좀 빠지겠지만 여기까지 쳐주는 것만 해도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쳐주고 그 다음에 좀 돌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1월 28일 맥스페인 가격 42K 요거를 좀 안착해주는지, 만약에 금요일에 42K 안착하면서 끝난다 그러면은 토일 주말에는 그야말로 알트 불장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바이낸스 매수세고 코인베이스가 이 파란색입니다. 엑스가 보라색이고 비트파이넥스가 노란색인데, 비트파이넥스는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얘 빼고는 전체 거래소들이 매수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팔아제끼던 바이낸스까지 이제는 매수세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비트파이넥스 빼고 모든 거래소에서 매수를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많이 좀 힘든 시기를 거쳐왔고, 우리가 이런 이제 하락장을 어느 정도 이제 끝내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는 희망을 좀 가질 수가 있고, 어차피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시장의 흐름을 타면서 최대한 이제 수익을 보는 매매를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이고, 앞으로 뭐 약간의 조정은 있어도 이제 완전히 비트코인이 끝나거나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무빙은 없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이제 2월 달에 바이든이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전략을 발표를 할 텐데, 결과적으로 샘 뱅크만 FTX 거래소 사장이 바이든 두 번째 후원자였던 점, 그리고 파월이 좀 계속해서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나스닥도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점, 여기다가 이제 러시아 문제도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의 시장을 눌러왔던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자산 시장의 가격들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여건이
2월 달부터는 마련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것도 괜히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하락을 겪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시장을 떠나갔으리라고 봅니다. 뭐 제 영상 보시는 분 뭐 시청자 수만 해도 뭐 조회수가 거의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그만큼 많이 시장을 떠나간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가 본게임 시작이라고 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봉상으로 터졌던 이 엄청난 상승은 이렇게 주고 지금부터 터지게 되면 앞으로 최소 500%, 3만 달러에서 500% 간다고 했을 때 15만에서 20만 달러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캐시우드에서도 괜히 지금 20만 달러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반감기까지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반감기도 2년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학을 떼고 나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원래 투자라는 거는 못 참는 자의 돈을 빼앗아서 잘 참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 참아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추세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최대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코인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더라도 최대한 이 시장에서 단기 펌핑을 먹을 수 있는 코인들로라도 최대한 순환매를 돌리면서 이제 수익을 보는 방식으로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매매에 동참하실 분들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010-2309-2636 이쪽으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블록체인, 메타버스, 플레이 투 언의 세계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스닥과 동조화를 보이던 비트코인이 나스닥과는 물론 큰 흐름은 같이 하겠지만은 좀 더 상승 탄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본게임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돌리고 시장에 대한 이제 정보를 습득하고 공부하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2022년도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연인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힘든 이제 하락장이었지만 앞으로는 추세가 어느 정도 반전될 수 있는 신호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저는 그 기점이 2월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상 봐주시고 이제 구독해주시고 응원의 댓글 써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찾아오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비트코인 차트를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업비트 알트코인들이 보여준 간만의 어떤 불장 분위기, 요런 이제 분위기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2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코인러들에게 최대 기회의 장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내년부터 또 한국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제 5천만 원 이상부터 세금 매기겠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력들 입장에서는 22년도가 마지막으로 알트 코인들 펌핑을 세게 주면서 마지막 세력질을 하면서 돈을 빼갈 수 있는 또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회 속에서 코인들을 잘 발라내면서 수익을 봐야 되겠다,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코인타임즈 팀에서는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생과 사를 같이 할 것이고, 이 전쟁터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서 를 복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험난한 투자판을 걸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이제 오늘 밤 나스닥 개장과 새벽 4시에 있는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의 연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또 그런 소식들도 저희가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공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같이 가시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은 정말로 비트코인 40K 이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